네, 2016년 군무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인데요. 독해 부분에서는 복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게 더 있어요. 하지만 실용국어는 깔끔하니까 실용국어까지는 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본말과 준말의 연결 관계예요. 자, 여기 보면은 거북하다가 있습니다. 요걸 줄일 때 거북하지 않아 막 이렇게 부정표현 쓰고 싶을 때 여기까지 하다 앞에서 끊어요. 자, 끊어서 이렇게 하다 앞에 마지막 소리가 울림소리냐 안 울림소리냐가 무엇의 기준이 되냐 하면 하까지 떨어지냐 아니면 히읗을 남기고 떨어지냐만. 자, 그래서 히읗을 남긴다면 거센 소리가 되겠지만 히읗까지 떨어지면 거북지가 되는 게 옳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 하다를 뺀 부분의 마지막이 안 울림이라서 하까지 통째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 해당 조항은 이거예요. 자,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았다면 그 앞에 음절의 받침으로 줄여 적는다. 자, 보면은 2번하고 3번이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국립국어원의 예시 단어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예시 단어에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조사를 넣어서 부를 만한 대상이 아니다. 자, 기록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인화해서 부를 수 있죠. 문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부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것도 준말이에요. 그렇지 않은에서 자, 그렇하다예요, 그렇다예요? 이미 그러하다의 준말이에요. 그러하다의 준말이라서 그렇다고. 그럼 뒤에 하다가 와요, 다가 와요? 다가 오는 자리죠, 여기가 원래? 자, 그럴 때에는 치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은이 아니라 그렇잖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맞춤법이요. 자, 이거 구렛나루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구레나룻이죠. 구레나룻. 그 다음에 2번 점원에게 옷값을 치르다. 치르다. 자, 그래서 치르고. 근데 이거를 치루다라고 아예 그 원형의 형태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치러라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죠? 치루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죠. 자, 그래서 치루고가 아니라 치르다의 치르고, 치러 이렇게 활용하는 치르다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서 적은 월급에 5 식구가 목매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매다는 어떻게? 자, 여기서 이렇게 끈이나 줄 같은 것으로 높은 곳에 목을 걸어 매달다라는 잔인한 의미. 그래서 어이가 아니라 아이다. 자, 그래서 이때는 목매다. 아이가 맞고요. 우리가 나는 뭐라 그럴까? 눈물 때문에 목매. 이렇게 얘기할 때랑은 다른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들은 개거품을 뿜어내며 라고 했는데 지금 아이거품을 썼네요. 자, 그래서 어이거품입니다. 개거품. 원래 개 보면 이렇게 뿌각뿌각 하면서 거품을 뱉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의 속담과 뜻풀이에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여기에 제가 쭉 봤는데 아주 낯선 속담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속담 정도도 전혀 추론이 불가한 선지가 있었다면 속담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자, 1번.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 이럴 때 만약에 난 이거 몰라 싶으면 그러면 처음 봤더라도 보조사나 이런 걸 좀 사용하시면 좋아요. 부지깽이 도죠. 그럼 부지깽이 마저 덤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감이나 문맥을 활용해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을 거지할 때는 일이 많아서 누구나 바삐 나가 거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지깽이까지 덤벼야 된다. 너무 바빠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남의 다리 긁는다. 엉뚱한 다리죠. 그쵸. 가려우면 내 다리를 긁어야지. 자, 그래서 기껏 한 일이 남 좋은 일 됐다라거나, 그쵸.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른 채 엉뚱하게 다른 일을 했다. 자, 그래서 2번은 아주 쉽게 추론되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학습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남 좋은 일 하다. 그 다음에 3번. 개구리도 움츠렸다 펴야 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어떤 것이 좀 급하게 막 움직이지 말고 어떤 일을 이루려면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나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별인 도끼. 잘 갈아 넣은 도끼가 이 빠진다라고 해서 오히려 굉장히 정성을 들인 일에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네 처럼. 그쵸. 그래서 잘 벼려놓은 도끼가 이가 빠져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봐도 그쵸. 딱 별이다라는 단어를 모르지 않은 한 그쵸.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 4번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이요. 자, 로마자 표기법에 울릉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울릉도는 정말 섬이죠. 도청 소재지가 아니죠.
그러면 행정구역 단위가 아닙니다. 행정구역 단위나 길 이름이 아닌데 붙임표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붙임표를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울릉할 때 리을이 연달아 나오면 그럴 때에는 어떻게? 자, LR이 아니라 어떻게 쓴다? LL로 쓴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행정구역 단위라면 도 앞에 붙임표를 쓰는 게 맞죠. 여러분 제주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주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청 소재지 행정구역 단위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붙임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옆에 한자로 섬도자가 써 있거나 섬이다 라고 괄호치고 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뭘 빼서 붙임표를 그땐 빼세요. 그때는 섬으로서의 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석굴암. 자, 석굴암 할 때 석굴암은 지금 자, 여기서 자음 앞에서는 뭘로 써야 돼요? 기억을? K. 똑같이 기억이 2번 나왔지만 이 기억 뒤에는 자음이 나왔고 이 기억 뒤에는 모음이라 K하고 G로 다르게 적어야죠. 그 다음에 왕십리. 여러분 로마자 표기는 표기를 따라가요? 발음 따라가요? 발음을 따라가죠? 그럼 왕십리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상호동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심, 니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 R이 아니라 어떻게? N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경궁. 창경궁이라고 할 때 혹시 붙임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이나 그쵸? 그런 것들, 자연지물명 이런 것들에는 붙임표를 넣지 않습니다. 붙임표를 넣어야 되는 경우는 넣어야만 하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다? 행정구역 단위. 그죠? 그리고 길이나 요런 이름.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넣어도 되는 경우, 허용이 되는 경우들은 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경우랑 넣는 게 허용되는 경우도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자, 5번의 외래어 표기법. 근데 보면 되게 희귀한 단어들이 나오진 않았죠? 예, 평이하게 외래어 표기법 공부를 했다면 누구나 맨 앞에 총칙 부분부터 예시로 제시되는 것들. 그죠? 그리고 표기세칙 부분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우, 자저제주주 쓰지 않는다 그랬죠. 매니지어, 매니저. 그죠? 그래서 비전. 그래서 야이어요요를 지읒 있는 데다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주수가 아니라 주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비스킷도 맞고 비스켓 아니고 비스킷. 그 다음에 초콜릿 아니고 초콜릿. 그 다음에 정답 4번. 앙케이트. 자, 요거 지금 이게 아니라 뭐죠? 앙케트. 근데 우리 대부분 앙케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앙케트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잘못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이에요. 자, 6번은 이거는 따로 배운 적이 없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 이제 연어라고 해서 어떤 단어에 어떤 말이 적합하냐 요런 건데요. 여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여부. 자, 지금 예를 보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선지들을 보고 귀납해서 푸는 것도 센스는 센스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여부는 같잖아요. 우리가 몰랐다고 치고 몰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나 이거 몰라. 그리고 그냥 확 긴장해버리면 그냥 이 문제는 놓친 거고 뿐만 아니라 뒤도 막 페이스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하세요. 깔끔하게 나 이거 몰라. 그럼 이따 풀어야지 하고 다음 문제 풀어버리거나 그런 다음에 시간 확보를 해서 돌아오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이렇게 배짱 좋게 본 다음에 나머지 옆부분에서 추론을 좀 하거나. 자, 그럼 배짱 좋게 덤비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부라는 말의 앞에만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에 정답 결정은 여부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단어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 옳은 거 하나죠. 그러면 옳은 이유가 하나 있고 나머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대 3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들의 단어의 속성을 딱 두 부류로 싹 가르려고 하면 돼요.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진이, 그 다음에 찬반, 그 다음에 당락, 그 다음에 생존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진이, 찬반, 당락만 무슨 어의 연결이죠? 다 진, 위, 찬, 반, 그죠? 당락 다 뭐예요? 네. 자, 한자지만 반대말들이잖아요. 난 이것만 봐도 알겠다. 그쵸? 자, 그러니까 쫄지 말란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부라는 말이 이렇게 반이어 구성일 때만 가능하구만. 이렇게 하고 정답은 자, 그쵸?
4번. 만약에 이게 생사였으면 생사 여부겠지. 근데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부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 근데 생존은 이렇게 살아있음, 살아남음의 한 방향 쪽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부에서 생존 여부 그리고 우리가 생사 여부 요것도 그쵸? 이게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진위 여부나 찬반 여부나 당락 여부 요렇게 말하지 말자 이거죠. 그죠? 맞아.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 7번. 7번의 다음 중 접두사 수와 수세 쓰임입니다. 여러분 숫은 몇 개? 딱 3개밖에 없어요. 이거 예외적으로 외우는 거죠. 자, 숫은 뭐뭐뭐 양, 염소, 쥐. 그쵸? 그리고 수, 히읗인 것들이 9개 존재하죠? 그쵸? 수, 히읗. 수, 히읗인 것 9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수, 닭, 수, 병아리. 그 다음에 수, 개, 수, 강아지. 그 다음에 돼지, 당나귀. 이렇게 동물 6개랑 건축용어 2개, 수키와 수, 톨적귀. 그 다음에 의존명사, 것. 자, 이렇게 해서 9개를 채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수, 히읗인 애들은 암, 히읗이기도 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센 소리가 나는 애들이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 안 하면 다 수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여러분, 꽝은 아무 데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반적 단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스꽝. 자, 그 다음. 자, 8번입니다. 8번의 다음 중 어법에 맞게 쓴 문장은 자, 여기에 그러면 밑줄이 있으면 좋은데 밑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부터 맨 끝까지 문장 끝날 때까지 이게 맞춤법 때문일 수도 있고 요게 띄어쓰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올바른 표현 쪽에서는 뭔가 호응이 맞지 않거나 그쵸? 혹은 아니면 뭐 번역투거나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그는 지난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잡혀야죠, 이게. 만족스럽다죠. 자, 비읍 불규칙 활용하는 용어는 줄여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읍 불규칙하면 이게 모음어미 만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돼야 되죠? 우가 돼서 줄어들죠. 만족스러워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만족스러운이 돼야 돼요. 만족스러운. 그래서 줄여서 만족스러운이 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그래서 요거 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거 수업하면서. EBS 문제지 이름이 탐스런이었던 적이 있다고. 탐스런이에요? 탐스러운이에요? 탐스러운. 그쵸. 예, 문제지 표지가 틀렸었던 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할아버지께서는 어제보다 팔이 덜 아프신가 보다. 자, 요게 실용국어 중에 좀 유일하게 복원해서 찝찝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내면 좀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맥이 부족해요. 이렇게 내려면. 자, 이것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보겠습니다. 해설지 보세요. 제가 국립국어원 답변을 첨부를 했어요. 편찮다와 아프시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찮으시다와 아프시다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밑에 이에 대한 추가 설명 보이시죠? 오답 해설 밑에. 그걸 봐주세요. 자, 국립국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몸에 대해서는 편찮으시다를 쓰는 것이 맞으므로 몸이 편찮으시다가 맞고 몸이 아프시다는 틀립니다. 반면 팔, 자, 국소 부위죠. 팔이 이거를 발로 했거든요. 국립국어원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팔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팔이 편찮으시다와 팔이 아프시다는 둘 다 쓸 수 있다는 건데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짜증나죠? 이미 웃기 그래요. 오, 여러분들 자세 되게 좋아. 역시 내 수험생들이야. 이럴 때 웃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미간을 찌푸려봤죠. 우리만 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으세요. 자, 그러면서 근데 이게 어떨 때 다르냐 하면 자, 여기서 편찮으시다가 아프다의 높임말인 건 맞지만 이는 병을 앓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고 통증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아프시다도 가능합니다. 즉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할아버지께서는 관절염 때문에 팔이 편찮으시다. 이게 맞고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럴 땐 그리고 단지 통증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팔에 멍이 든 걸 보니 많이 아프실 것 같다. 와 같이 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몸에 대해서는 편찮으시다. 자, 그 다음에 몸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거를 네이버에 태양신들이 자꾸
자, 여기 분명 이렇게 돼 있죠. 몸의 일부에 대해서는 아픈 거, 병을 앓는 차원일 땐 편찮으시다. 통증일 땐 아프시다. 양쪽으로 나눴죠. 근데 이거를 귀찮으니까 몸은 편찮으시다. 그냥 팔은 아프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냥 퉁쳐서 간단하게 얘기해버리는 지식인들이 많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몸이나 팔이나 뭐는 쓸 수 있는 상황. 사실. 편찮으시다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죠. 병이 강조되었나? 통증이 강조되었나? 그쵸? 그래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문맥을 보고 명확하지 않을 땐 빨리 다른 선지를 먼저 봐. 그죠?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얘를 붙잡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얘를 보고 할아버지께서는 어제보다 팔이 덜 아프신가 보다. 아니, 이게 질병을 앓는 거야? 통증이 애매하잖아. 그러면 점프! 빨리 3번 이렇게 가라는 거지. 자, 그럼 3번에는 말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자, 여기서 갠, 활짝 개이다가 아니라 개다죠. 개다. 자, 그러니까 개인을 개다로 이렇게 활짝 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4번 달걀 껍데기에 있는 탄산칼슘은 석회질 비료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2번을 밀어붙이는 경우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몸의 국소 부위는 편찬타를 뭐죠? 예를 들어 여기서 쓸 수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억을 해서 팔은 무조건 아픈 거야. 그래서 얘가 맞아. 2번이 정답이야 라고 착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4번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달걀 껍데기에 있는 탄산칼슘이 석회질 비료와 비슷한 성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성분 그 자체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실용국어적 질문인가요? 비문학적 질문인가요? 예, 우리한테 탄산칼슘의 단위가 어느 정도의 단위인지 묻진 않아요. 이해되죠? 네, 탄산칼슘보다 더 하위적 성분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문제로 내지는 않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답 4번이라고 하고 제 생각에는 2번 선지는 좀 미흡 선지다. 복원이 덜 됐거나 만약 이렇게 하면 깔끔하거든요. 여기서 할아버지께서는 어제보다 8일을 빼면 깔끔하거든. 근데 괜히 8을 넣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한 거죠.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번에 대해서 해설 쫙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홍길동님 특정인 뒤에 나오는 님은 띄어쓰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님의 접사랑 달라요. 여러분 옆에 써두세요. 선생님 할 때 님은 접사다. 하지만 요때 특정인 뒤에 님은 의존명사다. 그 다음에 주문하신 물건입니다. 띄어쓰기 괜찮고요. 2번 그는 호리병을 깨뜨려 버렸다. 할 때 깨뜨리다는 파생어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이 본 용언, 이만큼이 보조, 용언입니다. 원래 본 보조는 아어로 연결됐을 때 뭐가 허용돼요? 그쵸, 붙여 쓰는 게 허용되죠. 근데 앞이 합성동사면 안 돼요. 근데 얘는 합성동사예요? 파생어예요? 파생어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길어서 어색하죠. 길어서 어색해 보이지만 파생어는 괜찮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허용 상태죠. 자, 그 다음에 3번 교실에는 책상, 걸상, 등 나열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열한 거 뒤에 등은 띄어쓴다. 제가 띄어쓰기 수업할 때 거의 똑같은 구문 연습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뛸 듯이 깊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뛸 듯이 내용을 보죠. 자, 여러분 이거는 뛰다의 활용형이죠. 뛰다의 뛸의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어이에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의존명사 듯이 기다리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뛸 듯이의 듯이라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셔야 돼요. 물론 우리 눈에 듯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죠. 그건 어미 듯이죠. 어미 듯이 붙으려면 앞이 뭐여야 돼요? 어간이어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어간이 아니라 전성 어미가 있잖아요. 어미 마무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붙여 쓰는 듯일 때는 이래야 돼요. 죽 끓 듯하다. 끓듯. 요렇게. 그럼 끓타의 다자리에 끓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끓 하고 여기에 듯은 얘는 뭐다? 어미. 얘랑 헷갈리지 말기. 듯에 대해서도 정돈 한번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표준어로 옳지 않은가? 이거 틀리면 정말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할 거면.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무가? 막 이럴 거면 그건 어문 규정을
안 했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문제를 풀 타임이 아니야. 이거 틀렸으면 당장 꺼버려 이걸. 알겠죠? 그래서 이 영상 끄세요. 당신은 문제 풀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쵸? 자 그다음에 이러면 안 돼. 자 인강에 항상 친절하게. 그죠? 안 친한 친구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미지 관리해야지. 자 그다음 나머지 이쁘다 예쁘다 둘 다 된다. 복수 표준어. 그다음에 괴발개발이랑 같은 의미인 것도 있는데 사실 직역을 하면 고양이발 개발 그리고 개발 세발. 그래서 직역을 하면 다르지만 의역은 같거든요. 막 휘갈겨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발 세발도 존재해요. 개새 그리고 고양이 개. 그쵸? 자 어쨌든 뭐 의미는 같다. 자 그다음에 4번 남사스럽다 같은 말도 있는데 뭐가 있죠? 그렇죠. 남우세스럽다. 그래서 얘는 최신 개정된 거고 그리고 요 개발세발하고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는 2011년에 올라왔죠. 자 그다음 11번. 자 11번에 동음이의어. 자 그럼 이거 결국에 뭐 구별하라는 문제겠어요? 동음이의어냐 다이어냐. 자 동음이의어는 소리만 같고 전혀 의미상 연관성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어는 엄마어휘, 중심어휘 하나를 두고 파생이 된 것들이죠. 그러면 만약에 다이관계라면 의미가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의 용례 차이가 있고 대상이 다르고 원하는 구조가 조금 다를 뿐. 그래서 다이어는 의미 유사성이 있고 동음이의어는 의미 유사성이 없다. 그럼 얘 뭐 찾으래요? 동음이의어 아닌 거 찾으랬죠. 그러면 동음이의어들은 뜻이 달라야 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자 1번에 사리분별 힘과 계절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얘네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에 빗장이 굳게 걸렸다. 이것도 걸리다. 그 다음 옷걸이에 많은 옷이 걸렸다. 이것도 걸리다. 자 무엇에 무엇이 걸려있느냐가 다를 뿐. 그죠? 자 그래서 걸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 다이관계. 그 다음 어휘 뜻은 제가 해설지에 다 첨부했어요. 자 이거 심장이 타는 거. 막 속 타는 거죠. 애가 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잘 타는 거, 감정 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따로 제시되어 있어요. 비슷해 보이나요? 근데 속 타서 속상한 거랑 부끄러움을 느끼다는 전혀 다른 관계, 전혀 다르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 다음에 4번, 도배지가 떠서 들뜬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주가 잘 떠서 발효가 잘 된 거죠. 그 다음 12번, 다음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속담 또는 관용구. 자 여기 내용 보면 일본이 자 여기서 뭔가 신경을 되게 써왔죠. TPP를 통해 세계 경제의 40%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권을 확보, 기폭제로 활용한다는 보관. 하지만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해온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자 그러면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게 소용이 없어진 상황이죠. 자 그러면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소용없이 되었다. 이런 걸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이건? 닭 쫓던 개 많이 들어봤죠? 그쵸? 자 그래서 굉장히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닭 쫓던 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담으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막 그러죠. 허무해서.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한번 어휘 해설지 보고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고유어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설마 빈티지 고르자. 에이. 그죠? 난 걱정하지 않을 거야 거기까지는. 자 근데 하소연은 요게 고유어고 그러면 파렴치 말이에요. 염치라는 말에 모렴치도 있고 파렴치도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닌데 얘를 설명하는 거는 맞춤법에서도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맞춤법에서 얘랑 같이 나와요. 몰염치의 염치와 파렴치의 염치는 같은 염치예요. 근데 몰에서는 염치를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리을을 떼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파렴치를 끊어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왜? 파가 무슨 뜻인지 그저 명확하지 않다. 어원이 살아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파렴치의 렴은 두 번째 자리로 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렴치의 파렴치, 염치는 리엄치로 쓰고 모렴치는 몰, 상식, 몰, 이해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엇인지 명백히 알겠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도 무엇인지 명백하기 때문에 끊어서 두음 법칙 적용을 하겠다. 맞춤법에서 중요한 단어라 추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요거의 뜻. 14번.
14번은 다음에 제시된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에 밑줄 그어주세요.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자, 그래서 아니라에서 끊어주세요.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엽적 사항을 확대해서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 경계하는 태도가 뭐예요? 지엽적 사항을 확대해서 문제로 삼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않고 핵심을 보지 않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뭘까요? 주객전도, 본말전도, 그죠? 객반위주 이런 게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자, 그 다음 나머지 사자성어도 다 알아둬야 될 만한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낯설 만한 거 뭐 있을까 봤는데 개옥지탄이 그죠?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단어일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무슨 사자성어 모를 것 같다의 기준은 뭘로 삼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과서에 없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인 개옥지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자성어는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나왔거나 부록이나 이런 데 있거나 아니면은 중학교 한자 교과서나 아니면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안에 있는 게 범위인데 그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닌 거야. 그럴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씩 낫자를 좀 보세요. 낫자를 보고 추론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개옥지탄 하면 앞에 몰라도 지탄이죠. 그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개수나무 개자거든. 그죠? 그래서 개수나무 개 뒤에 옥이죠. 그럼 개수나무, 옥, 그리고 슬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적어도 우리가 지문에서 원하는 것과 직결되는 어떤 한자는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낯선 한자성어가 나오면 일단 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엑스트라 전지야. 모르겠는 건 거의. 근데 만약에 낯선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걔가 답인 경우에는 헛글자를 보면 직결되는 한자가 있어요. 출제자들도 알아요. 얘가 희귀한 한자성어라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한자 하나하나 보면 추론할 수 있어. 이럴 때만 정답 삼아요. 알겠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 이게 불안하겠죠? 제가 그 헛글자를 모르면요? 내려놓자고요. 그 정도면. 그쵸? 그러면 안 되죠.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줘야 돼요. 사자성어 하면서. 자, 그 다음 15번. 여러분 이 15번 얘도 이제 복원에 좀 찝찝함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논란이 될 만한 선지가 지금 2번하고 지금 3번 선지인데 자, 3번이 그래도 더 명확히 정답이라 정답 3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부사시사예요. 윤선도의 연시조죠. 자, 그리고 이 윤선도의 연시조 어부사시사의 특이점은 여기 중간중간 후렴구가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매 연마다 이 부분 닫들어라 닫들어라 이어라 이어라 이 부분은 바뀌어요. 근데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 부분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우월독에서도 수업한 적 있죠, 여러분? 우월한 독해에서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노 젓는 소리예요. 근데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이거를 음차한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는 배를 저을 때 그쵸? 노 젓는 걸 배 젓는다고 쓴 것도 이상해. 그쵸? 배를 저어요. 왜? 노를 저어야지.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복원도 노를 저었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배 저을 때 나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틀렸다고는 안 할 거고 나는 소리에 뭘 빌렸대? 뜻을 빌려 적었다. 뜻이 아니라 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시간 방지게 풀다가 저도 이거를 여기까지만 읽어. 지국총 지국총 어사는 배 저을 때 그래. 알았어. 그쵸? 맞아.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근데 여기에 뭐래요? 뜻이 아니라 의미죠.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풀 때 얘를 안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 하나 얻는 거예요. 뭐예요? 끝까지 읽어야 된다. 끝까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명백히 답인데 2번이 왜 문제냐면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쪽에서 2번에 대해서 선지가 답인 적이 있었어요. 이 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왜 2번이 답이었냐면 그때는 여름철 여기서 요렇게 부사가 있었어요. 실제 어부에. 그때 당시에는 실제 어부에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틀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어부의 삶이 아니라 아시죠? 그때는 보기도 같이 있긴 했어요. 이게 윤선도가 자 속세를 내려놓고
그쵸? 어부의 진짜 고기잡이에서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부인 양 선비가 어때요? 자연 속에 융화되는 것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어부가 아니라 우리 왜 예전 고전 시가에 보면 자신을 어부로 빗댄 선비의 시가 많아요. 그러니 실제 어부는 아니다가 쟁점인 걸로 수능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기억했을 경우에는 2번을 답이라고 할 확률도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을 그냥 실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가? 여름철 어부의 소박한 삶을 그리고 있다. 그냥 이렇게 봐야죠. 이 작가가라든가 화자가 어부이다라고 진술한 건 아니니까 어부의 삶을 그렸다라고 했으니 자기가 어부인 척한 것까지 여기다 넣는 걸로 읽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실제 어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선비의 시예요. 선비의 시에는 실제 어부가 등장하지 않고 어부인 척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확정하면 뭐 하나요? 복원인걸. 그쵸?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부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찌그덩찌그덩 어여차는 음차인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3번 해주는 거지. 그 다음, 자, 이제 복합형 문제네요. 군무원, 국회직, 교육행정직에는 이미 이렇게 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직이나 지방직쯤에서는 서울시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좀 촌스러우니까 문제가. 자, 그래서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얼마든지 이런 복합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발표된 시기를 순서대로 좀 심했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난 척 같지만 제 우월한 독해는 가능하죠. 저는 왜냐하면 작품 정렬을 원래 시대순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 문학 작품을 시대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은 거죠. 목차 자체를. 왜 그래야 돼? 그래야 현대사는 현대사, 고전은 시대, 그래서 그 시대의 쟁점에 맞는 주제가 펼쳐지거든요. 물론 어떨 때는 그 시가 시대와 직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시대순으로 공부를 한번 하면 이런 게 저절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문학을 주섬주섬 문제풀이 하면서 거꾸로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만들어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문학을 할 거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시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쫙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발표된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4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해설 보세요. 해설이 16번 해설.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다가 뭡니까? 다 작품. 다 작품은, 자, 내용 볼게요. 네, 유리창입니다. 정지용이잖아요. 정지용의 유리창. 근데 여러분, 자, 작가랑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럼 교과서 대표작 정도는 알고 있어라가 기준인 거예요. 그죠? 교과서 대표작 정도는 알고 있어라. 이건죠. 그래서 여기서 정지용의 유리창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보고 그럼 정지용은 일제강점기 이렇게 떠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다 다음에 뭡니까? 나죠? 나는 김춘수의 꽃이네요. 1958년 김춘수의 무의미 시라고 하잖아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시만 보면 언뜻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실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존재 유의미를 갈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춘수의 꽃이죠. 자, 그 다음의 작품, 그 다음 순서는 가죠.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1967년 현실참여시 독재에 저항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전쟁부터 시작해서 좌파 우파 나뉘어 싸우던 그 다음에 독재, 군부정권 이런 거 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라. 여러분, 제 우월독에 라 빼고 다 있어요. 자, 그럼 너 라는 없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라는요, 제가 장담하건대 공무원 교재 그 어떤 교재에도 얘가 나오고 나서 넣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만든 교재에는 없어요. 왜? EBS 추가작이었어요. 교과서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낯선 작품을 하나 정도는 넣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라 같은 경우는 무슨 작품이냐면요. 자, 라는 정현종의 세상의 나무들이란 작품이에요. 근데 출제자도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의 무슨 작품인지 알게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서만 확실히 잡으면, 그쵸?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자, 보세요.
다, 나, 가. 얘 알면 여러분 헷갈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몰라도 돼, 사실. 근데 이런 걸 보고 라를 보고 대체 문학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식에서 정답 결정할 정도까지는 제가 다 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남들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출제자가 그걸 키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무의미시는 알아야지. 그쵸? 껍데기는 가라가 1번이에요. 껍데기는 가라가 현실 참여적 시. 그 다음에 여기 3번의 무의미시가 바로 김춘수의 꽃입니다. 김춘수 하면 무의미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자연을 예찬하는 시나 그 다음에 태폐적인 관능미나 이런 거 다 나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꽃을 예찬하는 시는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개념어죠? 비교, 분류, 분석, 유추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죠. 비교는 어떤 대등한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 위주로 부각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교라고 그러죠. 물론 비교 대조를 같이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비교를 상위어로 봐서 공통점이든 차이점이든 두 대상을 견주어 보았다라고 넓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공통점 비교,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두 대상을 견주어 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류와 분석의 차이는 뭐예요? 종류별이냐 요소별이냐. 얘는 종류별, 얘는 요소별. 상하위 종류냐 혹은 전체 부분 관계냐 요 차이죠. 제가 독해 알고리즘 할 때 유일하게 이론이 필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개념어. 비문학 전개 방식 개념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유추. 여러분 유사한 것에 빗대어 추론하다예요. 유사한 것에 빗대어 추론하다. 유비추론의 준말이죠. 유비추론의 준말. 그럼 내용 볼까요? 인간은 자연과 세계의 현상 본질 작용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유사성의 유사성 밑줄. 그럼 유사성 얘기를 했으면 1번이나 4번이에요. 더 볼까요? 유사성에 괄호를 하거나 인접성에 괄호를 한다. 인접성 가지고도 할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초승달의 모습을 보고 눈썹이나 쪽배를 떠올린다. 여러분 대등대상이에요? 아니죠. 뭐가 실체인데? 초승달이 실체인데 비슷한 걸 다른 걸 떠올렸죠. 자, 이거 우리가 문학에서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유적 추론 뭐예요? 유추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의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니까 선지 먼저 봅니다. 1번 청일전쟁 다룬 정치소설, 2번 구체적 시대적 배경, 3번 자유종과 금수의록과 같은 시대의 작품.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나온 김춘수 하면 무의미다라든가, 그죠? 작품을 시대순으로 정렬하라라든가, 그 다음에 요 문제, 요런 거는 어때요? 선지나 문제를 푸는 과정에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문학. 그걸 우월한 독해 쪽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바로 서울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국가직과 지방직만 보는데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요, 지금 아까처럼 김춘수는 무의미 이렇게는 안 나와요. 시대순으로 정렬하라까지는 안 할 거야. 만약에 시대순으로 정렬하라 그러면 진짜 뚜렷하게 시대 상황이 나올 거예요. 얘는 일제강점기일 수밖에 없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친절하게 줄 거야.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근데 얘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선지가 몽땅 배경지식적은 아니죠. 선지 4개 중에 한 2개는 배경지식을 요구하고 2개는 내용을 보고 맞출 수 있고 이렇게 섞는 거지. 요 정도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국가직, 지방직 하기 위해서도 문학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진 않은 게 좋다. 좀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서울시대처럼 파고들진 않더라도 그죠? 국가직, 지방직을 위해서도 그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얘는 뭐예요? 자유종 금수의 이록 하면 제 5월 독에 금수의 이록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금수의 이록의 설명에 이런 거 다 나와요. 다른 작품들. 자, 이게 뭐예요? 혈의 누나, 그리고 자유종, 금수의 이록, 신소설이죠. 신소설. 그래서 고전소설과 그리고 현대소설의 과도기. 그죠? 그 과도기의 중간. 그래서 여러분 사실 3번과 4번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죠. 얘가 신소설이다 그러면 끝 되는 거예요. 3, 4번은. 맞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거 지금 뭐예요? 작품 혈의 누죠. 이인직의 혈의 누. 신소설 맞아요. 자, 그래서 피눈물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사이의 신소설이고, 그러면 3번, 4번 옳죠? 그러면 1, 2번만 보면 돼. 그래서 1, 2번을 봤을 때 지금 앞부분에 보면은 청일전쟁 얘기가 나와요. 그걸 보고 1번을 성립시키면 안 되지.
청일전쟁에 대한 정치소설 X. 자,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으로 청일전쟁이 나온 건 맞지만 얘는 정치소설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우여곡절, 그리고 가족과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상황, 막 이런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소설이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자, 보세요. 그러면 3번, 4번, 내가 이걸 신소설인 걸 몰랐어. 내가 이걸 신소설인 걸 몰랐다 쳐봐. 그러면 틀려요? 내용을 읽어보면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지문을 읽어봐도 1번을 풀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괜히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이게 딱 신소설이라는 걸 알면 결정이 빠르긴 하겠죠? 자, 그다음 20번. 자, 20번에 접속어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요즘에 이렇게 접속어는 여러 개를 조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럴 때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선정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 가진 것들을 지운다, 이런 식이잖아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선지가 나뉘어 있었어요. 그냥 기억의 1번, 그죠? 니은의 1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조합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와요. 간단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이거는 풀어오셨으니까 이렇게 수업하는 거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 앞부분에 있고 뒤에 읽었을 때 한데라고 했죠. 한데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전환하거나 역접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문화에도 수준이 있고 높고 낮은 지체가 있다면 그 높은 쪽에 두는 게 이런 것이고, 출판 역시 그렇다. 그리고 점프, 오늘의 우리 출판 풍토는 나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역접선지 괜찮죠? 그래서 1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능력과 노동력을 파는 장사꾼이요, 일터는 거래시장에 불과하다 라고 물들어 있는 것을 구체화했어요. 그러면 니은에는 구체화 선지 넣으면 되죠. 그러면서 구체화 선지가 딱 들어가면 좋은데 하기야가 있어요. 하기야라는 건 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어쩔 수 없기는 해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하기야는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순접 방향의 선지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 자, 디귿, 출판계야말로 목부림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물들어 있다, 자, 불과하다, 출판계야말로 목부림견이다,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뭔가 비교하거나 첨가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선지 3번에 보면 그리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A 그리고 B는 대등병렬. 대등병렬이라서 추가 첨가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근데 출판계야말로, 그죠? 뭐 목부림견이다 그러면 좀 더 심화된 거거든요. 단순히 대등병렬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리을은 또 네요. 리을 자리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이러이러한 것이 활개를 쳤다. 요즘도 많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문제를 추가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거죠. 또 자리엔 그리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접속부사 문제는요, 일단 가장 큰 분류가 뭐냐면 순접 역접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앞뒤가 대등하냐 종속적이냐예요.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이것도 뭔가 뭐 문학사 같은 거나 어학사 알아야 되냐고. 아니요, 몰라도 돼요. 이건 정말 처음 듣는 내용이어도 비문학 배열처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선지 힌트 있나 보겠습니다. 자, 선지, 기억, 디귿, 리을, 비음 없죠. 이럴 때는 착하게 읽도록 할게요. 자, 기억. 식민지배를 공고하기 위해서 일제는 블러블러라고 비난하며 진품의 존재를 숨겨왔던 것이다. 자, 저한테 배열 배우신 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어떠저떠하다는 것이다, 어떠저떠한 것이다는 맨 앞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어떠저떠한 것이다, 어떠어떠하다는 것이다는 앞에 나온 것의 재진술이나 재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기억으로 시작한 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 니은, 그러나 뾰족가로 해두세요. 연구 결과 김정호 옥사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 흥선대원군에 의해 불타 사라졌다던 대동여 지도의 원판이 발견되었다. 그럼 여러분, 그러나면 역접이죠. 그럼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김정호의 옥사설이 나와야 돼요. 김정호의 옥사설의 밑줄. 자, 그 다음에 그러니 니은으로 시작할 수도 없고 당연히 접속부사로 시작했으니까 디귿, 최근까지도 이것은, 예로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쵸?
최근까지도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근데 이 앞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디귿으로도 출발을 못해. 그럼 여러분, 기억, 그리고 니은, 디귿 다 출발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자 흥선대원군은 김정호를 감옥에 가두고 지도의 판본은 압수해서 불태웠다고 한다.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 이렇게 펼쳐지겠죠? 자, 그럼 뭘로 출발? 리을로 출발. 미음에 보니까 이는 이라는 지시어가 있어요. 얘로 출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로 출발한 거 찾아주면 돼요? 리을. 이렇게 푸는 거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선지 활용도 안 하고 그냥 서술형처럼 풀면 시간만 너무 많이 가고, 이렇게 본 다음에 리을로 시작하는 이걸로 마음이 정 불안하면 검사는 이 선지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맞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22번. 저 이거 보고 웃었잖아요.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사건이 벌어지고 이거 냈으면 진짜 그쵸? 출제자 이러면서 그쵸? 그랬을 텐데. 아, 마치 예언자 마냥 그쵸? 저 빵 터졌어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자, 다음 중에 대통령 연설문 작성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진짜 우리마저 배우는 걸.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렵진 않았죠? 뭐 요거는 해설 없이 그냥 이거에 따라서 읽겠습니다. 디귿 뭡니까? 비서실에서 초안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니은이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그럼 검토, 초안에 대한 지침.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겠죠. 제작성, 그리고 마지막 수정 보완. 그래서 초안은 어차피 자기가 안 쓰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쵸? 뭐 바쁘시니까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은 또 실용국어예요. 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1번. 이제서야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야로 바꿔야 됩니다. 때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때에 이르러서야. 이땐 이제야로 고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진 맞아요. 지금에서야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3번은 인제서야. 이거 인제서야도 가능한 말이에요. 3번은 그렇게 많이 골랐더라고요. 맞춤법 어긋난 줄 알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서야는 에서야의 준말이에요. 서야라는 어미는 없어요. 혹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에야, 에야는 시간 공간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격조사 에, 보조사 야가 결합한 말이다. 그 다음 24번 한자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설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지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틀렸는지, 어떤 한자가 틀렸고 의미가 어떤지, 한자가 틀린 게 뜻이 틀린 거죠. 적합하지 않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지령 볼게요. 손가락 지자잖아요. 손가락 지자. 자, 그럼 지휘 명령. 단체 따위에서 상부로부터 하부에 내리는 명령. 이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여러분 25번은 조금 PT 깨졌으니까 교재 보세요.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작품이다 라는 거를 바로 알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산성일기거든요. 산성일기는 사실 교과서에 전문이 이렇게 제시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 수록작품 단위인데 문제가 나온 것이 좀 너무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에 해설 봐주세요. 복원이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설 영상 꼭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번 혹은 3번이다 이렇게 해놨죠. 자, 어떤 관점에서 그런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산성일기는 어느 한 궁녀가 썼을 것이다 라는 게 주류 해석이지만 사관이 썼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돼요. 무리한 출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주류 이론대로 가자라고 생각해서 100번 양보해서 궁녀라 치자. 자, 그럼 궁녀면 내간체예요. 자, 그래서 1번 내간체다. 맞아요. 그리고 2번을 성립시키려고 보니까 서간체라는 거예요. 서간체는 편집글이거든요. 근데 얘는 일기예요. 예, 그래서 서간체 땡이죠. 그 점에서 명백히 2번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자, 이상한 게 3번인데 이거는 산성일기가 문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수필보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진술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궁녀가 적은 것으로 보이며 일기체이고 감정보다는 사건 전달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게 산성일기의 주류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2번 선지도 3번 선지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그래 보기 나름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관 객관은 보기 나름 아니야? 뭐 이렇게 간다면 2번 정답을 하고 끝내도 되는데 근데 나중에 산성일기가 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 선지 기억해서 틀릴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성일기는 충분히 객관적이고 충분히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제 생각엔 둘 중 하나예요. 이번에 이거 일기체인데 서간체라고 복원이 잘못됐거나 이해되시죠? 복원이 잘못됐거나 혹은 3번에서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이 드러난다는 말을 드러날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뒀다라고 그쵸 위험하게 진술을 복원을 해놨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엇이 진실이 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봤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2015년 복원으로 만나겠습니다.